자신의 소신을 그렇게 정확하게 밝히면서 앞으로 무슨 도시를 만들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교육과학 도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수도를 분할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차라리 수도를 그리로 옮기는 것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좀 여론을 바꾸는 데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또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이렇게 아슬아슬할 줄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수도 중에서 반토막을 내가지고 제1수도, 제2수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말 세계에서 아무데도 없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니까 각 그 주가 독립성이 강하고 각 주마다 그 주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가장 큰 도시는 뉴욕 아닙니까? 인구가 한 800만인데 그러나 수도 기능은 전부 다 와싱턴에 모여 있어요. 중앙정부 기능은 전부 와싱턴에 모여 있고 와싱턴 중에서도 그 백악관하고 미국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지역 반경 한 10km 안에 중앙부처가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령탑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노동부가 있는데 노동부의 차관부에 한국 여자분이 한 사람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이름이 정신애라는 분인데 마산 출신입니다. 이분이 한국 사람으로 가장 고관에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기도 자동차가 없었다면 차관보가 두면은 관용차가 있을 줄 알았더니 없고 차관보가 16명인데 16명으로 배당된 차가 4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4대 가지고도 충분히 설 수 있는 이유는 행정 기능이 그 10km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멀리 나갈 필요도 없다. 그 10km 안에 왔다 갔다 하는 데는 차들 16명의 차 빼면 충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수도 기능은 모여 있어야 된다. 모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세종시를 만들기로 한 이유 중에 겉으로 내세운 기능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였느냐 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이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그러니까 지방은 못 살고 도시는 잘 산다. 또 수도권에 너무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라도 충청남도 내륙에 수도를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어떠냐. 지금 전국에 1인당 주민소득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지역 경제를 잘 반영하는 통계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지역 주민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울산입니다. 1인당 4만 달러. 그런데 울산은 특수하죠. 거기가 공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데입니다. 1인당 주민소득이 2년 전 통계로 2,600만 원이었어요. 2,600만 원. 왜냐하면 요새 서해안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 무역을 왕성하게 하게 되니까 항구가 평택이라든지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 또 공단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서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방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경제 활동이 왕성한 데입니다. 그렇고 또 충청도는 이 농토가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충청남도예요. 서울은 얼마냐 하면은 1인당 주민소득이 한 2,300만 원. 이 충남보다 적어요. 충남 다음으로 잘 사는 동네가 어디냐 하면 전남입니다. 전남. 그 다음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우리나라의 주민소득이 제일 낮은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는 1인당 1,300만 원이에요. 충청남도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꼴찌에서 두 번째가 부산 아닙니까? 부산. 부산은 1인당 1,4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그렇다면은 제일 잘 사는데 수도를 옮겨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보다 잘 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대요.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노무현 시절에 왜 이런 걸 했느냐 하면은 아마 뭐 남북 간의 이 친북 좌익 세력들은 항상
남북한 사이에서 북한 정권에 유리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하는 정책만 골라서 편 자들이니까 바로 서울을 수도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남북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불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종시라는 발상을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1972년까지 북한 헌법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통일된 이후의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한다. 북한 헌법에도 수도는 서울로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건 뭐냐? 서울을 차지하면 자연히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주인공이 된다. 역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라가 상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진흥왕 시절에 6세기 초에 북진을 해가지고 이 한강유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이 많이 소출되고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제일 잘 사는 옥토죠. 그리고 한강 가구를 통해서 중국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차지를 했기 때문에 100년 뒤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대결에서 우리가 서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리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서울을 차지한 세력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의 주인이 된다. 평양은 지방정권에 불과하다. 서울이 결국 중앙정권이고 서울을 차지한 대한민국이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북한 스스로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좌익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그 민족사적 정통성의 상징인 가장 큰 상징인 서울의 위상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서울이라는 이 도시에서 수도라는 것을 빼버리고 충청도로 가려고 했다. 이게 아마 제일 확실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의도가 뻔한데도 자민련을 이어받은 지역성을 이어받은 이회창 씨의 자유선진당이 이렇게 자신들을 이회창 씨를 망치게 한 그 공약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치에 대한 허무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 정치를 하면 인간이다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람들이 유권자를 의식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거듭 실감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우스개가 하나 있어요. 이런 말이 있답니다. 보통 사람, 정치인, 기업인을 구분하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통 사람이라고 본답니다. 기업가는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정치인은 뭐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사람. 지금 노무현의 형태나 이회창 씨의 형태나 보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또 민주당의 형태나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치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 뭔가 그 독성이 있어요. 정치는. 그래서 정치를 안 할 때는 다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다가도 정치를 하면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치를 일단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표입니다. 모든 것이 표예요.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해서는 유권자들한테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의 수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들 평균 수준에 맞춰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유권자들이 보니까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돈을 만들어서 줘야 된다. 유권자들이 보니까 국회에서 깽판 치고 전기톱 들고 망치 들고 부수고 해도 유권자들 만나면은 잘한다고 앞으로 더 해라고 격려를 한다. 그러면은 언론으로부터는 욕을 먹지만은 유권자들이 자기를 밀어주니까 계속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깽판을 국회에서 부리게 된다. 어떤 국회의원을 만드느냐 하는 것은 그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진국은 어떠냐? 누가 망치를 들고 국회에서 문을 부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당장 유권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국회의원을 뽑은 지역구
유권자들이 전화를 하고 몰려가고 해가지고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그 다음날 자진 사표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국 유권자들의 행동이고,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오히려 과거보다도 이 분별력이 더 내려앉아가지고 이 다른 생활 수준은 높아졌지만 정치적 분별력은 더 약화됐다.